아이들 이야기 교사들 이야기 시가 있고 책이 있고 글 쓰는 이야기가 있는 학교종이 땡땡땡. 땡땡땡. 매월 첫째, 셋째 주 금요일 여러분을 찾아가는 교사들을 위한 팟캐스트 학교종이 땡땡땡입니다. 벌써 5번째 시간인가요? 오, 엄청 많이 지났는데요. 이랑쌤이랑 탁쌤 그동안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저는 그 며칠 전에 애들이 뒷산에서 멧돼지를 봤대요. 멧돼지 잡으러 가자 그래가지고 체육 시간에 짝대기 하나씩 들고 뒷산에 멧돼지 잡으러 갔다 왔어요. 그래서 잡으셨습니까? 그 뒷산이 원래 험한데 그냥 산을 가면 투덜거리고 막 불만을 하거든요. 근데 멧돼지 소리 들린다, 냄새 난다, 서로 쉿쉿 하면서 가가지고 언제 갔다 왔는지도 모르게 갔다 왔어요. 그냥 자신감은 잡아왔대요, 애들이. 애들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잘 올라갔을 것 같아요. 그냥 산에 올라가자 이러면 잘 안 올라가잖아요. 멧돼지를 잡은 건지 느낌을 잡은 건지 소리를 잡은 건지 알 수가 없겠는데요. 이랑쌤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애들하고 이렇게 같이 지내려다 보니까 제 체력이 너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운동을 시작했는데 그걸로 인해서 거의 지쳐서 계속 쓰러지고 있어요, 매일매일. 무슨 운동 하십니까? 요가? 요가. 그렇구나. 저는 저번에 양양으로 이사를 가려고 지금 준비 중이거든요.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최근에 또 도배도 하고, 그리고 장판도 새로 깔고, 2층이 있는 집이에요. 오. 그런 집에 안 살아보셨죠? 저희 집 원래 본가는 2층 집이에요. 탁쌤 집도 2층인 걸 알고 있는데, 저 2층 공간이 조금 높아서 거기에다 복층을 마련해가지고, 나중에 아이가 태어나면 재밌게 같이 놀 마음으로 마음이 굉장히 부풀어 있어요. 이 뭐 다락방 뭐 이렇게 옛날 이야기 뭐 빨간 머리엔 뭐 네. 이런 나오는 약간 이야기책이 나올 것 같은 그런 그런 공간인가 봐요. 분위기를 연출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애가 나와서 좋아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네요. 분명히 좋아할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저희가 이 팟캐스트를 듣고 후기를 남겨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또 아주 좋은 후기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거 못 읽을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이게 너무 자기 자랑인 것 같아서. 네. 그래도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백곰윤자님께서 후기를 써주셨어요. 이상석 선생님과 아이들 이야기를 듣다가 눈물 바다가. 주말 오전에 듣고 있는데 남편이 이거 누가 방송하는 거냐고 라디오인 줄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매끄러운 진행 솜씨 듣다 보니 진행자들 칭찬 안 해줄 수 없네요. 탁쌤 교실은 언제 한번 꼭 가보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생겼고요. 진짜 김혜댁 언제 한번 아가랑 함께 찾아가도 될까요? 이렇게 허락을 구하셨어요. 김해에서 김해에서. 김해에서. 우리 깃발 들고 마시러 나갑시다. 아니면 김해 와서 녹음을 직접 한번 할까요? 괜찮은데요? 이령쌤 목소리는 언제 들어도 통통 튀는 싱그러움이 있어요. 성진쌤은 사투리 안 쓰는 줄 알았던 사람인지라 깜놀. 그러나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마법의 보이스네요. 전국구 섭외력에 편안한 진행, 무엇보다 재미와 감동이 있는 이야기에 김혜댁은 울다가 웃다가 다음 이야기가 기다려집니다.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녹음 현장을 보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서울에 직접 오시겠다는. 아유, 쪼그라드네요. 뭘 잘했다 그러면 하여튼간. 이거 어떻게 환영해야 될지 저기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이렇게 후기 보내주신 백곰윤자님은요, 매일 저희 알려드렸죠? 스쿨벨 ddd 네이버닷컴으로 주소 보내주시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드디어 첫 번째 선물 받는 분이 근데 생긴 건가요? 지난번에 저희 후기 말씀드렸던 두 분이 아직까지 주소를 보내주시지 않고 있어요. 저희 너무 선물 보내고 싶어요, 진짜. 예, 꼭 드리고 싶어요. 보내주세요. 네. 선물이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빨리 보내주십시오. 아니면 농가 먹을까요? 연락을 하면 자기 손해지 뭐. 그럼 저희 첫 번째 마당 시작할게요. 네. 첫 번째 마당은 교실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또 탁쌤 교실 이야기를 또 들어보고 싶어요. 첫 번째 마당입니다. 첫 번째 마당은 교실 이야기죠? 네, 오늘도 탁쌤네 교실을 엿본다고 해요. 와, 빨리 듣고 싶어요. 네, 저도요. 읽겠습니다.
제목 2학년. 오늘은 차 마시는 날. 화목하게 지내자고 화요일, 목요일 아침마다 마시는 차다. 아침에 교문 앞 가게에 들러 율무차를 한 통 사서 들고 오다가 우리 반 준용이를 만났다. 쌤! 인사는 없고 처음부터 따지는 목소리다. 왜? 그거 왜 사요? 내가 먹을 거 가져오는데. 뭐 줄 건데? 닭이 있단 말이에요. 가방 속에 닭튀김을 넣어오는가 보다. 준용이는 걷는 내내 꾸짖는 목소리다. 나 먹을 거 있다고요. 똑바로 하라고요. 줄 게 있어 자신을 내세울만 하면 버럭버럭 왕 같은 마음이 되는구나. 둘이 같이 교문을 들어서다가 꽃밭에 나란히 서서 와, 꽃! 소리치며 꽃을 들여다보고 둘이 같이 목련나무 밑에서 목련꽃을 바라보고 둘이 사이좋게 문간을 들어섰다. 이제 나는 교무실로 가고 아이는 2학년 교실로 가면 되는데 녀석이 교실을 안 가고 교무실에 따라 들어온다. 야, 넌 교실 가야지. 기다릴 거란 말이에요. 그냥 가. 싫어요. 쌤 나올 때까지 계속 안 갈 거라고요. 교무실 문을 펑펑 차며 소리친다. 빨리 나와요. 오란 말이야. 다른 선생들 눈치에 쫓겨 할 수 없이 나왔다. 교실에 가서 아이들을 모아 앉혀놓고 율무차를 탔다. 드디어 기대했던 것. 준용이가 가방 속에서 먹을 걸 꺼내고 있다. 당연히 나 좀 주는 줄 알았다. 그런데 안 준다. 야, 먹을 거 준다며. 나 혼자 먹을 거란 말이에요. 이건 또 뭐여? 그럼 자기 먹을 거 지켜보라고 여태까지 큰 소리 쳤어? 준용이가 가져온 건 닭다리다. 은박지에 둘둘 싼 닭다리를 손에 쥐고는 콧물 훌쩍훌쩍 뜯어 먹는다. 보고 있으니 심술난다. 야, 너 목발 샀어? 왜요? 내가 왜 목발을 사냐고요? 그런데 이 녀석은 왕도 아니고 먹을 것도 안 주면서 왜 말끝마다 버럭버럭인지. 나도 녀석한테 배워서 덩달아 고함치고 있다. 닭이 다리가 2개 있어야 똑바로 서지. 그런데 너가 하나 뜯어왔으니까 이제 못 걸어 다닐 거 아니야? 목발 필요 없다고요. 한 손으로는 닭다리 들고 한 손에는 율무차 컵 들고 번갈아 입을 대며 먹는다. 준영이가 닭다리 뜯어먹는 동안, 아이들이 차 마시는 동안 나는 이야기책 무지무지 잘 드는 커다란 가위를 읽었다. 아이는 닭다리를 좋아했대. 혼자서 닭다리를 뜯어먹고 있는데 밖에서 발소리가 들리는 거야. 저벅저벅 저벅저벅. 다 뜯어먹고 차 다 마시고 책 다 읽고 자리에 들어와서 노래하고 그리고 오늘 새아침 하루 공부 시작. 나는 책상 밑에 들어가 웅크려서 가방 속에 꽁꽁 숨겨온 물건들, 귀마개며 집게 따위를 꺼냈다. 귀마개로 귀를 가리고 집게로 코를 짚고 마스크로 입을 가리고 그리고 벙어리 장갑을 손에 끼웠다. 하나, 둘, 셋, 짜잔! 벌떡 일어섰다. 이러면 나한테 관심을 쫙 보이게 되어 있다. 하지만 아니다. 헐, 바보 같아. 유치해. 미친 거 아니에요?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내 말을 한다. 내 눈을 바라봐. 난 귀 없이도 코 없이도 난 이 2 눈으로만 다 맞힐 수 있지. 토실토실 창식이 말똥말똥 지연이 살살 웃는 예은이 쟤는 지 혼자 닭다리 뜯어먹은 준용이 으하하하 봐라 다 맞췄지? 당연히 할 수 있죠. 그걸 누가 못해요? 우리가 동상인 줄 알아요? 나는 발을 쾅쾅 구르며 우겼다. 아냐 못해 나만 해. 그깟 것 어쩌고 뭐고 씩씩거리며 은지가 나섰다. 내가 썼던 걸 벗어서 은지한테 씌웠다. 은지 귀를 막고 코를 짚고 그리고 이마개로 입을 가리는 중인데 아이들이 소리친다. 야, 그거 침 묻었어. 냄새나. 내가 급하게 변명했다. 아냐 나 이거 쓰고 숨 하나도 안 쉬었어. 정말이야 냄새 안 나. 헐, 숨 안 쉬면 죽는데요? 봐주는 게 없다. 할 수 없이 마스크를 뒤집어서 내가 입 안 가렸던 쪽이 바깥으로 가게 해서 씌웠다. 눈만 빼꼼 내놓은 은지가 손가락으로 아이들을 짚으며 말한다. 귀여운 예은이, 귀신 같은 예쁜 소연이, 포동포동 창식이, 빼빼 준용이, 하얀 윤정이, 그리고 저건 냄새나는 선생님. 에이, 짝짝짝짝. 이번엔 귀. 소연이가 나왔다. 은지가 썼던 걸 벗어서 입 가리고 눈 가리고 코 가리고 장갑 끼고 그리고 귀만 내놓았다. 어떤 소리가 있을까? 아주 작은 소리. 우리들이 소연이 귀에다가 세상에서 아름다운 소리, 작은 소리를 들려주자고 했다.
엄마가 안아주는 소리, 고양이 하품 소리, 강아지 젖바는 소리, 달팽이가 뽀뽀하는 소리, 닭이 목발 짚고 기우뚱 걷는 소리, 이런 것들. 한 사람씩 앞으로 나와서 소연이 귀에 속닥속닥 아주 작은 소리를 보낸다. 뽁뽁뽁뽁뽁뽁. 이건 준영이다. 바로 맞추었다. 사그락 사그락 사그락. 윤정이? 휴 휴. 지연이. 귀만 열고서도 소리를 내는 사람이 누구인지 다 맞춘다. 이번에는 손. 윤정이가 나왔다. 귀 가리고, 눈 가리고, 코 가리고, 입 가리고, 그리고 맨손만 내밀고 아이들 앞에 섰다. 아이들이 차례로 다가와 윤정이 손 위에 자기 손을 얹었다. 보들보들 지연이. 딩동댕. 찐덕찐덕 배창식. 땡. 꼬출꼬출 선생님. 딩동댕. 코도 이런 식으로 몽땅 가리고는 코만 끙끙. 한 사람씩 다가가서 서 있는 아이의 코에 손을 갖다 댔다. 이건 물냄새가 나, 은지. 이건 화장품 냄새, 지연이. 눈이 하는 일, 코가 하는 일, 귀가 하는 일, 손이 하는 일 다 알아냈으니까 이제 남은 건 하나다. 내가 다시 앞으로 나섰다. 안대를 써서 눈 가리고, 빨래 집게로 코 가리고, 귀마개로 귀 가리고, 벙어리 장갑 껴서 손 가리고 다 가렸다. 그런데 마스크는 벗고 아이들 앞에 서서 입을 크게 벌렸다. 벌린 잎을 내 손으로 가리키며 재촉했다. 이번엔 입 얼른 넣어. 하나씩 맛을 볼 테다. 가까이 오는 아이가 없다. 난 안 할래. 나도 안 해. 더러워. 그럼 다들 안 하는 걸로 알고 눈 가리개를 벗는데, 그런데 눈을 뜨며 보니까 배창식이 자기 입에 손가락 한 개를 넣고 쪽 빨더니 그 손가락을 내 입에 넣으려 하고 있다. 으악, 더러워. 침 묻은 손가락 치켜들고 쫓아오는 배창식을 피해서 교실 저쪽으로 도망쳤다. 도망치다가 쉿 멈춰서서 손가락을 입에 대고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창식이도 멈췄다. 나는 다시 책상 밑으로 들어가서 가방에 숨겨두었던 원숭이를 꺼내 위로 올렸다. 안녕. 책상 밑에 있던 원숭이가 펄떡 올라오며 말한다. 하하하하. 나는 눈을 가리고도. 원숭이 목소리를 흉내내는 네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아이들이 내 손에 들려있는 원숭이 인형을 자기한테 달라고 덤벼든다. 안 돼, 안 줄 거야. 진정시켜 겨우 자리에 앉히고 물었다. 얘 이름은 뭐게? 코코. 어떻게 알았어? 왜냐하면 저는 모든 인형 이름을 코코라고 짓거든요. 귀마개 쓰고 안대 가리고 집게로 코 짚고 손에 장갑 낀 원숭이가 아이들한테 물었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만지지 못해도 어딘가에 있는 것, 그건 뭘까? 공기, 자신? 마음, 솔직. 가렸던 것을 하나씩 벗으며 다시 물었다. 보려 하면 보이는 것은, 들으려 하면 들리는 것은, 맡으려 하면 맡을 수 있는 것은, 만지려면 만질 수 있는 것은. 아이들이 마구 대답한다. 하늘. 전봇대, 바람소리. 개가 눈동에서 올라오는 김 냄새. 눈으로, 코로, 입으로, 귀로, 손으로 세상 온갖 것에 스며있는 참, 진실, 하느님이 숨결, 입김, 눈빛, 그것을 찾으며 살자는 말을 더 이어가 보고 싶었지만 2학년 앞에서는 아무래도 자신 없어 이만 멈춘다. 눈, 꽃을 보고요. 방긋방긋, 초롱초롱, 땡글땡글, 반짝반짝. 코, 냄새 맡고요. 고솜고솜, 꾸릿꾸릿, 비릿비릿, 향긋향긋. 입, 음식 먹고요. 매콤매콤, 새콤새콤, 쓰릿쓰릿, 짜다짜다. 귀, 소리 듣고요. 저벅저벅, 또그락또그락, 바스락바스락, 뿌르륵 뿡뿡. 손, 만져보고요. 매끈매끈, 거칠거칠, 뽀송뽀송, 물컹물컹. 참, 참은 어디? 눈으로, 귀로, 코로, 입으로, 손으로. 우리끼리 마음대로 흉내말을 지어내서 칠판에 쓰고 노래 부르고 손짓, 발짓, 눈짓, 코짓,
귀짓으로 교실을 빙글빙글 돌며 춤추며 3월 14일 목요일 1, 2교시 국어 교과서 흉내내는 말과 통합 교과서 우리 몸의 구멍을 마쳤다. 두 번째 마당입니다. 두 번째 마당에는 이야기 손님을 모시고 말씀을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저희 1, 2교시 때 이상숙 선생님 이야기 들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번 5, 6교시에도 그 이야기들이 너무 좋아서 저희가 또 어려운 걸음 또 한 번 더 부탁드렸습니다. 1, 2교시 들으셨던 분들 중에서 눈물 흘리셨던 분들이 꽤 많으시다면서요. 예. 그 제 친구 중에 강사명이라고 그 강릉에서 연구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분이 팟캐스트 듣다가 그 상석 선생님 그 아이들 글 때문에 눈물이 나와서 혼났다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만나면 이번에는 뭐 눈물 없는 얘기를 좀 해달라라고 할 수도 없고. 기억에 남는 아이들이 사회자분들도 좀 있으세요? 저는 그 형약이었던 동생이 있잖아요. 주먹 잘 쓰는. 그래서 그 형이 군대 갔다 와서 정신 차릴 줄 알았더니 정신 못 차리고 아직도 여전히 그런다. 그렇지만 형이 싫지만 좋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저도 동생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기억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저도 그 시를 글자로 옮겨서 아이들하고 같이 읽었어요. 사람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다 해서. 그 외에도 뭐 비 맞는 옥수수 이야기도 그렇고 또 어떤 얘기가 또 기억에 남으세요, 이랑쌤은? 저는 사실 오늘 그 이상 선생님이 40년 교단에서 이제 기억에 남는 아이들 이야기를 하신다고 해서 저는 제 기억 속에 어떤 아이가 기억에 남는가 이런 생각을 좀 더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직 생활하는 동안에 나는 어떤 아이가 기억에 남을까 이런 생각을 잠시 해봤어요. 근데 오늘은 이상 선생님 얘기를 듣고 좀 더 저도 좀 한 명, 두 명 이렇게 좀 생각해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저는 그래도 한 40년을 했잖아요. 선생님은 아직은 많지는 않을 했죠. 거예요. 그죠? 네. 그 제가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저는 79년도에 교단에 처음 섰어요. 아득한 옛날이죠. 근데 거기에서 만났던 제일 첫 제자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지금도 부산에 있는 양운고등학교에서 3학년 부장을 하고 있어요. 선생님이 나도 양운고등학교를 거쳐 나왔죠. 선생님 하고 계시다는 거죠? 예, 교사를 하고 있어요. 아니 그러면 그 학교에 근무하실 때 같이 근무하신 적도 있으세요? 같이 근무는 안 했습니다. 내가 나오고 그 학교로 갔는데 내가 제일 처음 갔던 학교가 대한공고 야간이었거든요. 그 야간에서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야간 2학년 학생이었어요. 아주 처음부터 볼 때 아주 당당하고 성실한 친구였어요. 당당한 것은 왜 당당하다고 내가 느꼈냐면은 공고 야간 학생들은 거칠기는 해도 기운이 없어요. 거칠면서도 말을 자신 있게 못하고 이러는데 이 친구는 말을 아주 자신 있게 하던 친구인데 가정방문을 갔어요. 가정방문을 갈 때 이 친구가 우리 동네 부산 그 가난한 단감동이라는 곳에 집이 있었는데 문을 열면 부엌이고 부엌 안에 방이 있고 하는 집에 상이 하나 차려져 있었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그 옆에 있는 진양고무라는 고무공장, 고무신 공장에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점심시간에 내 온다고 송편하고 사이다를 한 병 사다가 그거를 이렇게 덮어두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그거를 내옵니다. 선생님, 어머니가 이렇게 차려놓으셨습니다. 내가 친구들하고 다른 집에서 좀 늦게 갔으니까 그 송편이 꾸덕꾸덕 말라 있었어요. 그런데 그 송편을 아이들하고 나누어 먹으면서 사람에 대한 대접을 이렇게 하시는구나. 참으로 고맙다.
충청도 양반들이에요. 그래서 참 내가 그 꾸덕꾸덕한 송편을 지금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 친구가 나한테 2학년 말쯤에 이야기를 해요. 선생님, 저는 선생님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요. 오, 사범대학을 가야 되겠다고 그래요. 이유가 뭐였을까요, 갑자기? 아니요, 뭐 꼭 이유가 있다기보다도 자기 희망이, 자기 꿈이 선생님 하는 것을. 그러면서 애들하고 공부하고 이런 것을 굉장히 이 친구는 좋아한다 그래요. 근데 내 마음속으로 굉장히 걱정이 돼. 공고 야간에서 사범대학 가기는 어렵거든요. 아, 사범대학을 갈 수가 없는데 이때까지 간 적이 없었는데 좋다 해보자. 그렇게 해서 지가 점원으로 다니던 그 아르바이트 하던 곳을 그만두고 공부만 하기 시작했습니다. 낮에 공부를 할 때 저는 뭐 자주는 못 갔지만은 도서관에 한 번씩 이렇게 가서 같이 공부를 했죠. 그러면서 열심히 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감당이 안 되더라고, 공부가. 뭐 전부 다 뭐 기계 쪽 이런 것만 배우는 학교에서 사범대 공부를 하기가 어려워서 우리 집에 오게 했습니다. 우리 집에 내 동생이 영어 선생이었어요, 그때. 여동생이 영어 선생이었는데 영어는 거기 가서 배우자. 그다음 수학은 내가 아주 못하니까 다른 선생님한테 부탁을 하자. 그러면서 몇 선생님이 붙었어요. 그래서 자주는 못 가르쳐도 질문할 거를 한꺼번에 들고 가서 가르치고 그러면서 공부를 했는데 청주 사대를 갔어요. 그때는 대단했죠. 네. 청주 사대를 간 까닭은 이 친구 고향이 충청도니까 고향에 가서 아이들을 가르치겠다고 그랬죠. 선생이 되고 선생이 되기 전에 얘가 군에 있을 때 첫 휴가를 나와서 내가 야간 공민학교라고 내가 그때 아이들을 학교 말고 밖에서 가르치던 공민학교가 있었어요. 거기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을 시간에 얘가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선생님, 오늘 수업은 제가 한번 해봐도 되겠습니까? 그래요. 그 군인 아저씨가 와서 하니까 아이들이 더 좋아요. 젊은 군인 아저씨 와서 하니까 여학생들이 아주 좋아하죠. 나는 이제 수업을 저 뒷자리에 앉아서 듣고 있었는데 놀라운 게 내하고 너무 비슷해요. 말투나 칠판 글씨나 글씨는 내가 좀 더 잘 썼을 거야. 그리고 농담하는 것까지 아이들 바라보는 눈빛까지 나는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내 혼자서 나는 내가 고등학교 때 존경했던 윤덕만 선생님이 생각이 났어요. 윤덕만 선생님하고 내가 가르치는 게 비슷해요. 선생님 글씨도 내가 많이 닮아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그랬는데 그 선생님 이야기는 뒤에 하기로 하고 내가 그날 술을 같이 먹으면서 야, 너 내하고 어떻게 이렇게 비슷하냐 이러니까 지도 군에서 가끔 가르치는 일이 있대요. 그 이웃에 대민봉사 나가면은 그런데 그때 자기도 그래요. 자꾸 선생님 흉내를 내고 있다고. 아, 이게 정말 대물림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친구가 지금 교단에 있는데 내가 그 친구한테 잘못 말한 게 있었어요. 젊었을 때. 내가 교단 초창기에 있을 때는 교사의 하루는 25시간이 아이들한테 다 바쳐도 모자란다고 이야기했어요. 어떻게 그런 말을 했든지 25시간을 아이들한테 다 바쳐도 모자란다. 그 말을 이 친구가 듣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 그러면서 이 친구가 내보고 선생님이 그때
25시간이 모자란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나는 자기를 찾는데 시간을 바치지 못하고 아이들에게 3학년 부장하면서 바치는 시간이 오히려 좀 아깝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하고 무조건 함께 있는다고 다 되는 건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 친구는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전부 쌓아안고 가고 있습니다. 내보다 훨씬 훌륭한 선생이죠. 그 친구가 그날 내하고 소주를 마시던 내 대신 수업을 했던 그날 했던 말이 술이 한 잔 되니까 내보고 그랬죠. 이상석, 난 이상석보다 훌륭한 선생이 될 거야. 두고 봐. 그때 내가 질 수가 없어서 그랬습니다. 그래, 내보다 훌륭해져야지. 근데 아직 너는 내 흉내를 내고 있어. 그걸 뛰어넘을 거야. 이러더니 훌쩍 뛰어넘어서 내보다 훌륭한 선생이 되어 있습니다. 내하고 인생 반려자가 되었죠. 나이도 별로 차이가 안 나요. 그렇겠네요. 선생님 첫 예, 첫 교단이었으니까. 선생님 주로 요즘 저번에도 그렇고 남자 학교에서만 계셨는지 주로 남학생들과의 에피소드를 많이 말씀을 하세요. 이령 선생님 어떠세요? 저는 이제 상수쌤 오신다 해서 이제 상수쌤 쓰셨던 책들을 이렇게 쭉 봤는데, 네. 여학생들하고 로맨스도 그러니까요. 말도 저희가 이미 못하더라고요. 다 알고 있는데 계속해서 왜 그런 밑밥을 뿌리냐고요. 근데 여학생하고는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가슴이 아파서 이야기를 못한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학생 이야기도 성모여고에서만 제가 같이 있었거든요. 네. 여학생들하고는. 성모여고 학생들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다 하려면 그건 2박 3일이 걸립니다. 그래서 다는 못하고 제일 나는 성모여고만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요. 80년대에 같이 있었는데 80년대 말 89년에 제가 학교를 쫓겨납니다. 그 쫓겨나는 한복판에 성모여고 학생들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전번에 말씀드렸죠. 낙엽이 깔린 교실 수업, 네. 그 다음에 하늘 보기 수업, 뭐 같이 놀러 다니던 이야기, 시 쓰던 이야기,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은 그거보다 더 아픈 것은 헤어질 때의 이야기, 그게 늘 생각이 나서 내 발목을 잡습니다. 근데 그때 이야기를 오늘 또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우리가 쫓겨날 때 우리 학교에서 아이들이 노래를 지어서 불렀어요. 노래를. 예, 어느 작곡을 잘하는 학생이 작곡을 하고 우리 문예반 아이들 중에서 한 명이 시를 썼어요. 노래를 작사를 했죠. 내가 그 노래 때문에 얼마나 많이 울은지 모릅니다. 근데 그 노래를 지금 이제 50이 다 돼가는 아이들 보고 내가 오늘 여기 나온다고 전화를 했어요. 야, 신미경, 너 노래 좀 녹음해서 내한테 붙여줘. 그러면서 노래를 했거든요. 근데 신미경이라는 학생은 노래를 정말 잘하는 애예요. 내가 수업을 하다가 3반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 저기 6반이나 7반에서 신미경이가 노래를 합니다. 왜 그 수업 시간에 노래 한 곡씩 해보라 뭐 하죠. 잘하는 애들이 나와서 노래하죠. 조용한 복도에 미경이 노래가 쫙 울려 펴지면 3반 교실까지 들립니다. 그러면 나는 수업을 하다가 멈춥니다. 미경이 노래 들어봐라. 이러면 애들이 치치 뭐 이러고 그러면서 미경이가 불렀던 광야에서라는 노래는 정말로 아름답게 우렁차게 잘 불렀어요. 근데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이번에 녹음한 건 별로야. 그래도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의 이별은 이별이 아니기에 얼마 후에 우리는 만날 거예요. 억눌린 이 땅의 역사를 말해주며 우릴 깨워 흔드신 선생님과요. 답답한 날 너무나 많았었는데 그럴 때면 언제나 찾던 이곳도 선생님이 떠나면 변하겠지요. 그래도 우리는 울지 않아요. 40년의 분단을 이길 우린데 이까지 슬픔은요. 처음엔 무모한 울분만 있었지만 이제는 조금은 알겠습니다. 무서운 눈동자 떨리던 목소리로 우릴 다그치시던 선생님 뜻을 울지 않아야 할 때 웃어 넘기고 울어야 할 것에 무관심했던 어리석은 저희를 용서하세요. 선생님 떠나신 빈자리를 우리들의 불타는 사랑으로 언제나 채울 겁니다. 우리가 죽도록 힘써야 할 것은 우리 부서지도록 외쳐볼 것은 우리만의 조그만 재회가 아니라 남북이 어우러진 통일이기에 눈을 뜨고 살기가 더욱 어렵고 귀를 열고 살기가 고단하여도 해방의 날 위하여 버틸 겁니다. 올바른 교사와 학생이 다시는 헤어지지 않을 이 땅을 만들기 위해. 한 소절 더 있는데 여기까지만 들읍시다. 우리의 이별은 이별이 아니기에 얼마 후에 우리는 다시 만날 거예요. 지금도 이 구절을 들으면은 내가 눈물이 나서 노래를 멈추었는데, 정말 이런 생이별을 했지요. 근데 이 아이가 쓴 시에 억눌린 이 땅의 역사를 말해주며 우리를 깨워 흔드신 선생님. 답답한 날 너무나 많았었는데 그럴 때면 언제나 찾던 이곳. 거기가 미술실이에요. 신종봉 선생님이라고 내하고 뜻을 같이 하던 선생님이 먼저 성모여고를 떠났어요. 그 선생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이 말이 참 그래요. 40년의 분단을 이길 우리인데 이까지 슬픔 참고 견디겠다. 그런 노래를 불러주었던 아이들입니다. 근데 이 아이만 마음이 아팠던 게 물론 아니죠. 그때요, 우리 학교가 기숙사가 이래 있었는데 기숙사에 몇 명 아이들이 그냥 거기서 기숙을 하고 있었는데 내가 쫓겨나간다 하니까 대자보를 붙이기로 했어요, 애들이. 그 훗날 내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대자보를 붙였라 하니까 기숙사에 있는 애가 붙이는 게 제일 좋다. 그래서 기숙사에 있는 송신혜라는 학생이 있었어요. 너무나 얌전하고 착하고 이래가지고
무슨 대자보를 붙일 만한 그런 담력이 없었던 친구예요. 근데 지가 기숙사에 있으니까 내가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친구가 기숙사 밤에 새벽에 나와가지고 학교 입구 담벼락에 전지 9장을 그거를 각자 이렇게 써와가지고 그거를 붙였대요. 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기숙사에는 풀을 못 그리니까 다른 아이가 하나 풀을 쏘아왔대요. 풀을 쏘아온 학생은 새벽에 일어나서 풀을 쏘니까 저그 집에서 니 뭐하노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 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풀 쏜다고. 그러니까 네가 왜 그 짓을 하느냐고. 그냥 풀만 갖다 주고 오너라 그러면은. 그래서 이 아이는 엄마한테 끌려가 가지고 풀만 갖다 주고 집에 가버렸어. 신혜라는 아이는 그 9장을 전지 9장을 붙일라 해보십시오. 그러면서 지가 그것을 붙이고 갔는데 얼마나 고생을 했으면 온몸에 그냥 막 풀칠을 다 했다 그래요. 긴장을 해서 땀은 뻘뻘 났겠죠. 그때 그 아이가 뒤에 글을 하나 남겼던 게 있어요. 그 글을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읽어주세요.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신혜는 풀통과 모조지 전지에 쓴 대자보를 들고 후들거리며 자리를 찾았다. 학교로 꺾어지는 벽과 시멘트 길바닥에 붙이기로 했다. 풀칠도 그리 쉽지 않았다. 손으로 풀을 떠서 종이에 벽에 풀을 칠했다. 눈물이 솟구치고 턱이 덜덜 떨렸다. 당장 뒤에서 누군가 덜미를 잡을 것 같았다. 누구에게인지 모를 원망이 끓어오르며 얼굴이 화끈거리도록 열이 올랐다. 전지 6장을 다 붙이고 나니 희뿌옇게 날이 밝아왔다. 교문이 열리기 전에 서둘러 담을 넘어 기숙사로 돌아갔다. 방에 와보니 온 몸에 풀이 묻었다. 바짓가랑이는 흙투성이에다가 밤이슬에 젖어 있었다. 온 몸이 힘이 빠지며 참았던 울음이 본물처럼 터져나왔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죽여 흑흑 울었다. 들키면 어떻게 될까? 담임선생은 가련한 듯 나를 훑어보겠지. 아, 그냥 비라도 와버렸으면. 붙여둔 종이가 차라리 빗물에 씻겨버렸으면 좋겠다. 우리가 아무리 이래도 이 선생님은 결국 쫓겨나고 말걸. 괜히 우리까지 다치지 않을까. 부모님은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쯤 새벽밥을 하고 있겠지. 한 방에 자는 아이는 아는지 모르는지 자고 있어 다행이다. 아침도 먹지 못하고 내쳐 누워 있었다. 열이 펄펄 나기 시작했다. 친구들이 신혜가 앓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 찾아왔다. 찬 수건으로 이마를 덮어도 소용없다. 결국 신혜는 친구들 부축을 받으며 집으로 가야 했다. 나오면서 교문 앞을 보니 새벽 내내 붙였던 대자보는 군데군데 자국만 남았을 뿐 다 뜯겨나가고 없었다. 차라리 다행스러웠다. 이 선생님은 우리의 이 아픔을 알고 있기나 할까. 정말 저는 이렇게 아이들이 아파하며 자기들끼리 이런 일을 한 줄 몰랐습니다. 스티커를 붙인 거는 제가 알았어요. 왜냐하면 스티커 붙인 아이들은 잡혀왔거든요. 교무실에. 그런데 이 신혜는 대자보 붙인 것은 대학생들이 와서 붙였을 것이다. 그래서 조사를 안 했대요. 그러면서 이건 대학생의 짓이다. 이래가지고 그만큼 글을 잘 쓴 거죠. 아이들이. 그때 교감 선생님이 화장실이나 뭐 교실 구석구석에 붙인 뭐 스티커 그 내용이 뭐 민주교육 하자는데 파면이 웬 말이냐 뭐 이런 거 이래 써가지고 이래 붙인 게 있었어요. 우리는 이상석 선생님을 보낼 수 없습니다. 뭐 이런 거를.
같은 교무실에 있으면서 어느 선생님들은 그것을 떼가지고 들고 오고 아이고. 나는 그것을 그냥 바라보고 있어야 되고. 근데 내 자리가 교감 선생님 자리 옆이라서 교감 선생님이 보란 듯이 아이를 데리고 와서 다그칩니다. 인숙이하고 수정이라는 애였는데 선생님하고 아이들하고 한 이야기를 난 그때 적어두었어요. 그 이야기를. 교감 선생님이 그럽니다. 너희들이 뭘 한다고 이 난리냐? 학교 민주화? 지금 우리 학교가 독재를 하고 있냐? 교육에 무슨 문제가 있느냐? 교감 선생님은 스스로 목숨 끊는 학생들이 한 해에 100명이 넘는다는 사실을 모르십니까? 어째 문제가 없다고만 하십니까? 전국에 100명이 죽었다고 하자. 학교가 전국에 몇 개냐? 한 학교당 한 명도 안 되는 숫자다. 이것을 문제라고 생각하는 너희들이 더 문제다. 우리 학교에서 죽은 애가 있느냐? 어째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사실입니다, 이게. 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학교만 이상 없이 잘 되면 됐지. 너희들까지 나설 이유가 뭐냐? 그건 그렇고 한 해에 100명씩 죽어나가느니 어쩌니 하는 걸 어떻게 알았느냐? 한겨레 신문에서 봤습니다. 한겨레 신문이라. 누가 그런 신문 보라고 했냐? 여하튼 너희들 부모를 모셔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부모가 불려오죠. 그 부모는 말을 쓰면 안 하셔도 나를 얼마나 원망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선생님들한테 닥달을 당하는 자기 딸을 생각하면 내가 원망스럽겠죠. 그런 아픔을 주고 성모여고를 떠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성모여고 아이들이 저한테 그때 그랬어요. 선생님은 남학생들만 제자로 생각한다면서요. 나 그런 적 없었는데. 자기들이 그래요. 아니 선생님들이 다 그렇대. 왜 그러냐니까 여학생은 시집 가면은 다 잊어버리고 어른 되면은 찾아오는 사람이 없다는데 선생님 우리는 한 명 더 데리고 올 겁니다. 그러면서 제자를 배로 늘려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랬던 아이들 그룹이 있었어요. 정말 1+1 될 때 내가 옆에 가서 축하 말을 하기도 하고 이랬는데 그 친구들이 지금 과메기철이라고 내보고 오는 토요일 날 어느 집에 모인다고 초대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또 이래 한 20명쯤 모여가지고 술 마시고 놀죠. 그렇게 인연을 맺어오고 있는 게 성모여고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정작으로 시내같이 또 연락이 안 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지역이 멀리 떨어져 있기도 하겠지만은 그 아픔을 아직도 견디지 못하거나 그런 건 없겠지만은 그 상처 때문에 괴로워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모여고는 한 명 한 명의 이야기를 하자면은 눈물이 나서 안 됩니다. 정말 제가 이제 아까 교감생님하고 아이들 대화하는 거에서 아이들 역할을 잠깐 해봤는데요. 괜히 교감생님이 얘기하는 거에 저도 모르게 이렇게 또 가슴이 막 이렇게 울분을 차는 것 같아요. 그만큼 아이들의 마음이 어땠을까를 저도 잠깐만 하는데도 이렇게 느껴지는데. 그 교감 얘기 듣고 있으니까 그때가 덕지덕지 붙은 그 어른들의 세계에 소름이 끼쳐요. 지난번에 조 대표님이 그 급식비 예산이 없어가지고 간식을 못 준다. 이것도 아주 처참했는데 못 견디겠어요. 그 교사 3대 성하익하고 성모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 성하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생님의 그 직접적인 사랑에 반응을 한 거고, 그 성모여고 아이들은 그 선생님의 그 정의로움, 어떤 대의에 반응한 것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성하익은 선생님하고 1대1로 주고받은 그 뜨거운 사랑이 있죠. 깊은 영향이 있고, 그래서 그 마음에 그 이상석이라는 한 사람이 안 들어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윤덕만, 이상석, 성하익 이렇게 교사 3대라고 하는데, 저 같아도 그 성하익 다음에 또 누가 있을 거예요. 교사 4대, 5대 그런 그 주고받은 뜨거운 사랑이 있다면. 그래요. 근데 성모여고 아이들은 선생님하고 그런 게 있기 전에 금방 헤어진 것 같아요. 그 아이들 처지에서는 정말 처음으로 자기들 곁에 진짜 가까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선생님을 만난 건데 훌쩍 가버리니까 서운하고 또 밉기도 할 거예요. 그래도 그 이상석 선생님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는 거죠. 그 억눌린 독재 시대에 그 우리 교육을 밑바닥에서도 바꿔야 된다. 세상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런 그 정의에 반응한 것들이 좀 다르네요. 그래, 정말 아이들하고 살가운 정을 나눈 것은 뭐 없지는 않았다 싶은데 시간이 많이 없었죠. 그리고 아이들은 갈등하기도 했을 것이고 충격을 받기도 했을 것이고, 아, 세상이 이렇구나. 공부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이런 것도 저를 통해서 알게 된 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 막 가치관의 혼란도 왔을 것이고, 그런 아픔들을 온전히 다 그냥 저그 몫으로 돌린 거예요. 내가 같이 있었으면은 그것을 다독여서 이게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이랬을 텐데. 선생님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그런 죄의식이 고스란히 학생들한테 그런 남아있는 게 것도 아닐까. 있었죠. 근데 그 이야기는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훗날 이야기할 때가 있겠죠. 근데 선생님들한테 내가 이런 모습을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굉장히 뭐 훌륭한 놈 같은 생각이 드는데 아니거든요. 아닌 게 성하익이하고 같이 공부를 했던 성보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같은 반, 같은 아이예요. 근데 내가 성보한테는 얼마나 나쁜 선생이었는지, 지금 생각하면은 성보한테 늘 미안하거든요. 성보는 그걸 다 용서하고 요즘 이래 만나서 술도 나누고 이래 하는데, 성보가 좀 고집이 셌어요. 그리고 뭐 고등학교 때 담배 많이 피잖아요. 나도 뭐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피웠는데, 담배 피는 것을 그렇게 내가 무슨 큰 죄나 지은 것처럼 내가 벌을 주었어요. 애한테. 내가 가지고 있는 담배를 2개, 3개 입에 물리면서 피워봐라. 어째 그따위 짓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아이한테 씻을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른 것은 생활기록부에 내가 행동 발달 상황인가 거기에 종합란에 적는 거 있잖아요. 이 아이는 고집이 세어서 사회생활하기가 좀 어려울 것이다는 비슷한 이런 이야기를 썼어요. 이 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5년이 지났을 즈음에 부산 남포동에서 길거리에 가다가 만났어요. 선생님 이러고 반갑다고. 성보냐. 근데 나는 별로 반갑지 않아요. 마음에. 왜? 내 잘못이 있으니까. 근데 성보가 차 한잔 합시다. 뭐 그래. 그래 그러자 하고 근처 찻집에 가서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이 친구는 내한테 말을 하고 싶어서 찻집에 가자 그랬던 거예요. 선생님, 내 선생님 때문에 참 아픈 거를 많이 겪었습니다. 생활기록부에 그렇게 써놓으니까 공고 졸업하면 취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고등학교 게 전부 다잖아. 거기에 보면은 고집이 세어서 사회생활을 못할 것이다를 갖고 늘 트집을 잡더래.
그래, 그때는 고집이 좀 세었다 합시다.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그렇게 재단을 한단 말입니까? 그런데 그따위 짓을 내가 했던 겁니다. 성모한테 그때 담배 피웠을 때 내가 벌 준 것도 잘못했지만 생활기록부에 내가 무슨 판관도 아닌 게 아이 인생을 이야기하는 성격을 그렇게 함부로 재단한 것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내가 빌었습니다. 빌면 뭐합니까? 이미 잘못은 저질러졌는데 그따위 짓을 한 적도 있었고요. 내가 대항중학교에도 근무를 했었거든요. 대항중학교 출신 아이들은 나를 보고 요즘도 만나면은 선생님이 그때 우리를 와 그래 두드리 팼습니까? 그래요. 나는 때린 기억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단체 기합을 많이 받았대요. 뭐 싸우거나 이러면은 함께 못 살 사람들은 벌을 받아야 된다 이래가지고 그 중학생을 책상 위에 꾸려앉힙니다. 그리고 글상을 들고 꾸려앉히면은 허벅지가 무방비로 노출되잖아요. 그 허벅지에다가 내가 널빤지 같은 걸 갖고 두드리 팼습니다. 피할 수도 없고 그 공포가 어땠겠어요. 그 맞은 이야기를 아이들이 자주 합니다. 내가 술을 마시다가 그 아이들하고 또 꿀이 앉았습니다. 잘못했다. 효성아,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용서해라. 근데 그 아이들은 농담 삼아 뭐 맞은 이야기를 그 뒤로도 하고 이랬어. 내가 진정으로 듣기가 싫어요. 아, 내 잘못을 그렇게 자꾸 이야기하니까. 요즘은 이제 좀 얘들도 이제 50이 다 돼가니까 용서를 좀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랬는데 내 나이 경공에 갔을 때가 몇 살인지 모르겠네. 50이 넘었어요, 그때. 50이 넘어서 갔는데 그때쯤에 내가 조금 바뀌기 시작했어요. 아니죠. 복직을 할 때 내가 좀 바뀐 것 같네요. 94년도에 복직을 했는데 복직을 할 때 감히 선언을 했습니다. 아이들은 꽃으로도 때려서는 안 된다. 그런데 이 말은 내 말이 아니고 유치원 선생의 말입니다. 청마 선생이 경려고에 교장을 하고 계실 때 그 화단에 그런 글귀를 써서 이렇게 돌에 글귀를 새겨두었대요. 그거를 듣고는 야, 아이들은 꽃으로도 때려서는 안 된다. 그걸 실천하자라고 내가 생각을 했죠. 그걸 내가 어느 글에다가 뭐 신문인가 뭐 어디에 내가 칼럼을 쓸 때 쓴 적이 있었어요. 그거를 대항중학교 애들이 봤어요. 뭐라고? 꽃으로도 때려서는 안 된다고. 이상석이 우리를 강목으로 때려놓고. 그랬는데 경남공고에 갔을 때 또 내가 내 마음 깊이에 숨어 있는 폭력성이 튀어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게 언제냐 하면은 경남공고 간 지 2회째 되는 날, 되던 해, 우리 반 옆에 1학년 교실이 있어요. 나는 2학년 담임인데, 2학년 화공과 교실이 있고, 그 옆에 1학년 화공과 교실이 있는데, 1학년 화공과 담임 선생님은 전일영 선생님만큼 예쁘고, 아주 착하고 성실하고 이랬던 국어 선생님이 계셨거든요. 여선생님. 내가 여선생님이죠. 내가 사랑 안 하고 뭐 배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친구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주고 싶은 게 많이 있었어요. 책도 갖다 주고 뭐 이야기도 하고 별로 그것에 대해서 달가워하지는 않더라고. 그런데 이 최미진 선생이었는데
이 선생님이 교무 기획을 하고 계시니까 아침에 조례를 늘 늦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일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 반을 좀 봐주고 싶은 거야. 선생님 대신해서. 근데 뭐 하루는 봐준다는 게 사단이 나버렸지. 우리 교실로 가고 있는데 앞문에다가 쓰레기통을 누가 이래 발로 차서 엎어놨어요. 쓰레기가 그냥 널브러져 있죠. 야, 이건 너무하다. 그 교실에 문을 열고 이래 들어가면서 야, 이것 좀 치워라 하고 교실에 보니까 어제 청소한다고 올려놓은 글상이 아직도 그대로 이래 올려져 있는 자리가 많아요. 저것도 치우고 아무도 말을 안 해요. 가만히 있어. 야, 사람 말이 말 같잖나. 주번 누구야? 앞에 놈이 주번 안 왔는데요. 너가 왜 갔습니냐? 이 간섭이냐 이거죠. 그래 내가 가지고 그 말을 하는 애 보고 그래. 그러면 주번 안 온 걸 알면은 니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너 이거 빗자루 가고 좀 썰어라. 이거 썰어 담아라. 주번 아닌데요. 아, 나는 이게 서서히 끓어오릅니다. 여기서. 용광로에 불이 그냥 지펴지기 시작하는 거야. 저도 끓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고함을 질렀죠. 바로 못 앉아? 이 새끼들이 이게 뭐 엉망이네. 완전히 군대식이 되는 거죠, 나도. 그 반 아이들하고는 수업을 1시간도 안 했고, 아이들 아무도 몰라요. 전혀 모르는 아이들이야. 적어도 나를 몰라. 익명성이 보장이 돼. 적어도 마음대로고 나도 마음대로야. 이게 무서운 거예요. 서로 모르니까 나는 그렇더라고. 그래 고함을 지르는데 한 놈이 라이터를 꺼내가지고 불을 척척 이러면 담배 피는 신용이라 내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거를 척척거리서 확 뚜껑이 열렸죠. 너 이 새끼 이리 나와. 내 앞에서 담배 피겠다는 거야? 이래가지고 애를 두드리 패는데 내가 주먹을 가지고 그냥 머리고 막 얼굴이고 막 완전 격투기 하듯이 두드리 팼습니다. 애들이 조용한 거야. 안 치워! 이러니까 빗자루 툭 들고 나가지고 팍팍 쓸고 이러는데 더 화가 나는 거야. 인마들이 이러니까 이러구나 싶어서. 그래 막 고함을 지르고 애를 두드리 패고 난 뒤에 나쁜 새끼들 이라고 내가 교실에 나왔어요. 나쁜 건 내가 나쁘죠. 그때 나쁜 것도 모르고 첫 시간 수업을 들어가니까 볼펜을 잡고 출석부에 이래 사인을 하려니까 손이 그냥 힘이 없어서 안 돼요. 이거 손가락이 와 이랬네. 손가락이 좀 비틀어졌어. 이게 뼈가 이게 좀 잘못된 것 같아. 그때서 내가 내 손가락이 뼈가 부러질 정도로 애 머리를 때렸으면은 애는 어찌 됐겠나. 아이고, 이거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했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교실로 가봤지. 첫 시간 마치고. 아까 내한테 맞은 놈, 이리 나와봐. 괜히 화난 줄. 그러니까 애들이 다 그래요. 병원 갔습니다. 이런 거야. 너 이 새끼야 죽어봐라 이거지. 뭐? 병원? 내가 그 담임선생한테, 최 선생한테 쫓아갔죠. 최 선생 애 병원 갔다며. 예, 뭐 머리가 아프다 해서 귀도 아프고 이래서 병원 보냈습니다. 내한테 말을 좀 하고 보내지. 아니, 뭐 선생님 수업 들어가서 뭐 괜찮을 거예요. 이러더라고. 나는 온갖 상상이 다 됩니다. 병원 가서 그 의사가 귀를 보고, 이거 고막이 파열됐네. 이 왜 이래 다쳤지? 선생님한테 맞았습니다. 그건 신고해. 했을 거란 말이야. 야, 이상석 오늘로서 끝나구나. 사랑으로 매긴 성적표, 알고 보니 폭력교사. 이제 오만 이야기가 다 떠오르는 거예요.
첫째 시간, 둘째 시간, 셋째 시간, 넷째 시간 애는 돌아오지 않아. 근데 저거 다니면 너무나 태연해. 밉더라고. 내가 이러는데. 근데 걔가 그래 신고하고 이럴 애 아닙니다. 지가 가면서 병원만 갔다 오겠다 했어요. 이러더라고. 그래도 그거 병원에 가서 의사가 가만히 있겠나 말이야. 6째 시간 마치고 도저히 안 돼서 그 아이한테 집에라도 전화를 좀 해보게 전화번호를 좀 달라고 그러니까 번호를 주더라고. 전화를 떡 하니까 걔가 받아요. 집에. 아, 잤습니다. 이래요. 생각해 보십시오. 얘는 아파서 집에 갔다. 돈이 없으니까 집에 돈 가지러 갔는지 의료보험증을 가지러 갔는지 갔을 거 아니야. 집에 가니까 엄마 아버지 일 나가고 안 계신다. 혼자 아픈데 막 그냥 좀 잠이 왔다 말이죠. 그러면서 좀 누워 잔 게 그냥 점심까지 자고 있는 거야. 자고 일어나니까 좀 괜찮더래요. 그 아이가 그냥 그대로 병원도 안 가고 학교에 왔어요. 내가 그때 정말로 이 아이는 보살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내가 그 교실에 갔어요. 가가지고 정말로 무릎을 확실히 꿇기는 처음으로 확실히 무릎을 꿇었어요. 애들 보고 잘못했다고. 내가 이런 폭력을 휘두른 교사 같으면은 용서해줘서 고맙다고. 그때 그 아이가 내보고 하는 말이 저가 잘못해서 맞았는데요. 이런단 말이야. 내가 만약에 해운대 같은 잘 사는 집 아이들이 많은 학교에서 그랬으면은 나는 꼽다시 쫓겨났을 거예요. 아, 그래서 내가 나를 용서한 보살님이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게 힘없는 아이들이 나에게 베풀어준 진짜 가르침이었어요. 그런 것이 내한테는 큰 잊히지 않는 이런 것이고, 그 교실에서 아이들하고 지내다 보면은 교사가 금방 돌이켜 생각해봐도 형편없는 실수를 하죠. 자기도 모르게. 갑자기 상처 주는 말을 하고 있을 거예요. 또 아이들이 또 저라면은 저한테 누군가가 그렇게 대하면은 못 봐줄 것 같은데, 안 풀어줄 것 같은데, 애들은 어찌 그렇게 쉽게 용서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러게요. 진짜 보살님이네요. 그 제일 안 잊히는 애가 그 맞았다는 그 아이입니다. 경준가 하는 친구인데 내가 그때 이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아이들에게 손찌검을 해서는 안 된다. 아이들을 징치하겠다. 본때를 보여주겠다. 악을 뿌리 뽑겠다. 이따위 오만하고 폭력적인 생각 하지 않는다. 아이들에게 한없이 너그럽고 친절해야 한다. 모두 불쌍한 영혼인 것을 명심하라. 이렇게 말은 하면서 나이 50이 넘었어도 그런 실수를 저지른 적이 있습니다. 이제는 없어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나 싸워야 할 때는 싸워야 되겠죠. 잘못한 것을 조목조목 들어서 탄핵을 시켜놓으니 조목조목 아무 죄 없다고 씨부리는 이런 부정 앞에서는 싸울 겁니다. 그러나 아이들 앞에서는 친절한 교사,
그리고 너그러운 교사가 되어야 되겠다 싶습니다. 근데 이건 말고 또 경남공고에서 아이들이 내한테 가르친 게 있어요. 우리 반에 창배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창배는 굉장히 가난합니다. 공부도 못하고 몸도 약하고 어눌합니다. 어릴 때 교통사고를 당해서 아이고. 약간 아픈 증상이 좀 있어요. 근데 이 아이는 언젠가 시를 한번 썼을 때 아이들이 지각을 많이 하니까 담임 선생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아이들 지각 때문에. 그러면서 얘들아 지각 좀 하지 마라. 선생님 불쌍하지도 않느냐. 이렇게 시를 써준 아이입니다. 이 아이 집에 가정방문을 갔지요. 그 동네 사는 아이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놀면서 돌아다니잖아요. 누구 집에 가고 누구 집 가고 이래 하는데 이 친구는 선생님 난 집에 가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요. 왜? 집 청소를 해야 됩니다. 청소는 나중에 하면 안 되나요? 선생님이 오시는데 어떻게 집이 추주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부덕부덕 고집을 부리면서 집에 가서 청소를 해놓고 기다리던 아이입니다. 그 좁아 터진 집에 낡은 아파트에 그 벽에 온데 낙서가 돼 있는 좁은 그 영도 산꼭대기 아파트에 청소를 해보면 뭐합니까? 그런데 얘는 방을 닦아서 나를 기다리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가 그날 3월달 초 말이었나 이랬는데 날이 굉장히 추웠어요. 자기 아버지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좀 하고 그래서 학비 면제를 위해서 어떤 서류를 좀 챙겨달라 부탁을 하고 밖에 나오는데 추운데 잠바가 없어. 잠바가 없으니까 가을에 입는 헛잠바 있잖아요. 그거를 입고 나오는 거야. 나도 모르게 나온 말이 잠바 그거 뿌이가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거 방수입니다 이래. 참. 야 임마 방수가 방풍도 되나? 나오지 말고 그냥 추운데 집에 있어. 그 산꼭대기에서 버스를 타러 내려오려면 한참 내려와야 됩니다. 끝까지 나를 따라 내려오는 거야. 내려오면서 벌벌벌벌 떨어요. 그때 내가 창배한테 창배야 봄을 기다리지 마라. 네 스스로 봄이 안 되면은 이 세상 살 수가 없다. 너한테는 추운 누구도 따뜻한 잠바 하나 걸쳐주는 세상이 아니다. 네가 독한 마음을 먹어야 될 것이다. 그러면서 생각을 한 게 창배야 봄은 기다려도 오지 않는다. 네 스스로 봄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마음을 먹었죠. 근데 이 친구는 그러면서도 한없이 세상에 너그럽습니다. 친구들에게 너그럽고 자기 손해보는 것을 억울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당하고 사는 거죠. 나는 그게 너무나 억울하고 화가 납니다. 그런 창배에게 세상에 맞서는 짱돌 하나 집어주고 싶어요. 너도 물러날 곳이 없으면 싸워라 하고 싶은데 창배의 너그러움이 나의 이런 짱돌보다는 더 큰 힘이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경쟁과 효율과 소통 안 되는 이 세상에 창배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는지 나이가 이제 한 30 됐을 텐데 우리 반 애들 거의 연락이 다 되는데 창배는 연락이 안 돼요. 나는 이 방송을 혹시 들으면은 창배가 내한테 와서 내 여기 잘 있다고 이야기해 주었으면은 하는 바람으로 그 아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 이야기는 여기쯤으로 할게요. 저 하이타니 겐지로 선생님 식으로 이야기하면 인간에 대한 가장 상냥함을 지닌 친구가 창배였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인간에 대한 네. 선량함. 그래요. 지금 아마 함께 저기 시민들이랑 같이 그렇죠. 봄을 만들고 있지 않을까요? 근데 이 친구는요, 청소를 할 때도 보면은 남이 안 한다고 해서 신경질을 안 내요. 야, 임마, 너 안 할 거냐? 이런 소리도 안 해요. 할 줄도 모르고 지 혼자서 그냥 아무리 늦어도 혼자 그냥 온 교실을 다 할 생각인 것처럼 청소를 해요. 그런 창배가 대접받고 살 수 있는 세상,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게 아는 세상, 그런 세상이 되어야 되겠다 싶습니다. 쌤 얘기 듣고 있으니까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울컥해요. 그 사람과 사람이 어떻게 만나는지, 그 만나는 일, 그 사람 사이의 관계, 사람에 대한 도리, 사람이 사람한테 하는 대접, 이런 게 정말 감동이네요. 그 선생님이 오신다고, 가정방문 온다고 그 어머니가 그 송편을 덮었는데 꾸덕꾸덕 했잖아요. 선생님은 그거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맛있게 잡숫고, 이런 그 만남이, 그 지난번에 조 대표가 하이타니 겐지로 선생님 만나러 일본에 갔을 때 그 산속 여관방에서 조 대표님한테 다다미 방에, 그죠? 예, 그 두꺼운 이불 내주고 그때도 감동이잖아요. 그래요. 집에서 그 성화이기 선생님한테 하는 대접, 그러니까 또 선생님은 아이를 집으로 불러가지고 공부를 시키고, 이 사람에 대한 도리, 아주 있는 힘을 다 하는 거죠. 선생님이 있는 정성을 다해서 한 사람 한 아이한테. 그게 그다음에 지금 방금 말하신 그 창배, 또 예, 선생님이 오시는데 청소해야 됩니다. 집에 가서 이러고 또 나올 때 선생님이 가신다고 그 옷잠바를 입고 끝까지 따라와서 벌벌 떨고 있고, 또 선생님은 그 아이한테 주고 싶잖아요. 그런 아이를 보고. 그래서 창배야, 너가 스스로 봄이 돼야 된다. 이렇게 하고, 사람과 사람이 예, 이렇게 뜨거울 수가 있네요. 나는 그러면서 생각한 게, 우리 교사들은 아이들로부터 많이 배우고, 배운다기보다도 어쩌면 은혜를 입는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을 만나게 해주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직업이, 정말로 선생이란 직업은 귀하고 아름다운 직업이다. 여러분들 좋은 선생님 되십시오. 힘내세요. 마지막에 이렇게 또 저희 힘까지 얻고 가네요. 저희가 오늘 내가 만난 아이들 선생님 이야기를 저번 1, 2교시에 이어서 또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저는 사실 이상석 선생님이, 지금의 이상석 선생님이 되기까지 영향을 준 분들, 어른들도 그렇고 친구분들도 그렇고, 지금까지는 제자랑 학생들 이야기를 주로 했다면 사실 그런 이야기들이 참 듣고 싶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저런 선생님이 될 수 있었는지. 저런 선생님이 될 수 있었는지는 너무나 과분한 말씀이고요. 하여튼 제가 이런 꼴을 하고 살게 되는 과정에 만난 사람, 나에게 가르침이나 영향을 주셨던 분, 기회를 주시면은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참 이게 지금 녹음되는 거 아시죠? 다음 시간에 그럼 혹시 또 나오셔서 그 이야기를 좀 들려줄 수 있겠습니까, 선생님? 예, 서울에 오겠습니다. 와. 그러면 저희 두 번째 마당 이상석 선생님도 모시고, 내가 만난 아이들이라는 이야기로 또 기억에 남는 아이들, 그리고 마음속에 아직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나를 선생이게 하는 학생들 이야기들을 들어봤습니다.
세 번째 마당, 아이들 글과 노래 그리고 시로 열어보는 마당인데요. 전희영 선생님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상석쌤이 만난 아이들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이번에 제가 골라본 노래는 임길택 선생님이 이제 교사 시절에 만난 아이, 영미라는 아이의 이야기를 담은 노래입니다. 임길택 선생님 시 영미의 손에 백창우 선생님이 곡을 붙인 영미의 손이라는 노래 들어보시죠. 아, 예. 벌써 몇 번째 임길택 선생님 그 시를 우리가 들려주니까 어떤 사람들이 임길택 선생님이 누군가 이렇게 궁금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네요. 제가 아는 대로 간단하게 그러면은 얘기를 해볼까요? 그 임길택 선생님은 그 강원도 탄광마을에서 아이들과 지내면서 시를 쓰셨고 또 아이들 글쓰기를 지도하고 이런 분인데요. 97년에 갑자기 병으로 돌아가셔가지고 사북에 지금 시비가 서 있죠. 그래서 1년에 한 번 그 정선으로 그 동무들과 후배들이 그 선생님 댁에 가서 제사를 지냈는데 올해 그 사모님이 양양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며칠 전에 양양에서 선생님 제사를 지냈어요. 선생님 제사 차려놓고 그 앞에서 동무들 후배들이 노래 한마디씩 하면서 선생님을 그리워했어요. 그 내년이 20주기네요. 내년에. 예, 내년에는 그런 임길택 선생님 얘기를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좋습니다. 네. 네, 그럼 진짜 영미의 손 들어볼게요. 서리 온 아침 당번을 하던 영미 걸레를 빠느라 붉어진 손이 그토록 조그만 줄을 나는 미처 몰랐다 정말 몰랐다 서리 온 아침 당번을 하던 영미 걸레를 빠느라 붉어진 손이 그토록 조그만 줄을 나는 미처 몰랐다 정말 몰랐다 서리 온 아침 당번을 하던 영미 걸레를 빠느라 붉어진 손이 그토록 조그만 줄을 나는 미처 몰랐다 정말 몰랐다 정말 몰랐다 예, 이상 선생님, 그 젊은 시절에 펄펄 끓는 시절에 아이들한테 실수도 하고 이러면서 괴롭기도 하고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래도 이상 선생님이 절대 놓지 않는 거는 그 애정의 끈, 아이를 보고 안 놓죠.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아이가 맞아도 그거는 용서할 만해요. 예. 미워서 결코 이런 건 아니니까. 그 임길택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한테 버럭 화를 낸 적도 있고 후회하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 또 이렇게 아이에 대한 이런 거를 안 놓고 있죠. 그 수도가에서 추운 날, 서리 온 날 걸레를 빨고 손이 빨갛게 된 아이.
또 아프죠. 보고 있고. 그건 이상석 선생님, 임길택 선생님이 같고 둘이 아마 정말 좋아했을 것 같아요. 친한 동무였을 것 같아요. 네, 오늘 5교시 또 이상수 선생님 모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쭉 나눠봤습니다. 6교시에도 우리 또 이상수 선생님 한 번 더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기로 약속을 하셨죠. 네. 자, 그러면 다음 6교시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